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서울 알짜가 빠졌다. 정부가 올해 3200호의 주택을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겠다 발표했는데요. 그중 서울은 단 200채 뿐이었습니다. 이 사전 청약 제도는 개발될 곳에 미리 청약을 받아서 이 패닉 바잉 그 수요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무주택자들의 관심도 컸지만 이 서울 지역은 대부분 빠진 데다 이 다른 발표 지역도 LH 땅 투기 논란으로 진척이 더뎌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서수식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3200채를 사전 청약 물량으로 공급합니다. 7월에는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10월은 남양주 왕숙, 11월은 하남 교산 과천 주암, 12월은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물량이 망라돼 있습니다. 정부는 본 청약 1, 2년에 앞서 청약을 받는 데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인 만큼 내 집 마련 수요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시 100% 당첨권을 제공하여 최근 과열되고 있는 매매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강조했지만 이 수요가 많고 가격이 뛰고 있는 서울 지역은 빠져 있어 이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사전 청약 물량 중 서울은 동작구 수방사 부지 200채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8.4대책에 포함된 용산 캠프킴과 태릉 골프장, 서울 조달청,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은 지자체 협의 문제로 모두 빠졌습니다. 수도권 나머지 지역도 LH 땅 투기 논란으로 일정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경기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토지 보상률은 겨우 절반을 넘긴 가운데 다른 지역은 이제 협의를 시작합니다. LH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수도권에 11만 호 규모 추가 신규 택지를 발표해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해 정부는 태릉, 용산, 마포 이런 서울 알짜 땅에 26,6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전 청약은 왜 200호밖에 발표하지 못했을까요? 주민, 구청장, 국회의원, 서울시장까지 모두 반대하다 보니 이 발표는 했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한강 너머 고층 건물 사이로 개발되지 않은 허허벌판이 보입니다. 용산역 옆 열차 정비창 부지로 서울 한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면적만 5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이곳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 10,00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사업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막상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땅은 철도공사 소유지만 개발하려면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같은 국제 업무지구가 필요하다며 정부 구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업 중심지, 외자 유치 중심지,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중심지로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용산 캠프킴 미군기지를 비롯해 마포 서부 면허시험장, 태릉 골프장 등 서울 내 26,000가구 공급 계획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물론 주민들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 잘못한 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정부가 조율 없이 여기저기 공급 계획을 내놨다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이나 여의도동의 이런 낡은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죠. 당선 이후 기대감에 이들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서울시가 진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네 곳을 콕 집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는데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일부 주민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이달 초 245제곱미터 아파트가 8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강남과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모여있는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동 일대 4.57제곱킬로미터로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기간은 1년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과 상가,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빨리 갈 수 있도록 빨리 문을 열어줘야 장래적으로는 진정한 효과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재건축 기대값 때문에 가격 오른다 여기만 자꾸.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를 위한 사전 가격 안정 조치라며 이와 별개로 주택 공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완화 등을 건의하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이 종부세 완화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종부세 대상자나 이 거둔 액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최근 10년을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금이 5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원이란 현행 과세 기준은 2009년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1년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과세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09년 16만 명 수준이었는데 2019년 51만 명이 됐고 지난해 고지된 종부세 기준으론 66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여 년 사이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 2017년부터 급격히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총 얼마일까요? 2009년 1,900억 원이 2019년 9,600억 원대로 급증했고 작년 고지된 세액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지된 액수가 줄어들 걸 감안해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5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도 따져봤습니다. 2009년 이후 10여 년 사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2009년 11만 명이 내다가 2019년엔 2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경기와 대구 순이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숫자도 작년 잠정치만 29만 명으로 4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들 세금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국회가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너무 확대돼 과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부자 감세는 답이 아니란 반대 목소리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